네, 반갑습니다. 잣나무 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어, 5월 21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저는 지하상가에 있다 보니까 이 지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위에 그 도로죠. 이 햇빛을 받아가지고 이 밑으로 열이 전달돼가지고 지하 상가 쪽이 뭡니까 그 밖의 기온하고 같아지는 시점이 지금쯤이거든요. 그 이제 5월 넘어가고 이제 6월부터는 이제 그 이제 지상보다 조금 더워지는 이제 그런 시기죠. 여기 이 땅이 이제 덮여지니까 그 열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6월, 7월, 8월, 9월 이 정도까지는 좀 이제 바깥 기온보다 좀 더, 더운 게 이제 지하 상가의 그 뭡니까 그 좀 안 현실이라고 해야 되죠. 뭐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아, 지금 또 윤통 이제 일본 히로시마에 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뭐 이시다하고 같이 원폭 피해자, 희생자, 위령비 참배하고 지금 회담 중이죠. 어, 저도 그 며칠 그제였죠. 어, 원폭 피해자, 한인 원폭 피해자를 어, 처음으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역사상. 아, 그래, 저기 뭐, 그렇게 안 만났던 이유, 어제 뉴스, 어느 채널A인가 TV조선에서인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 그 만남 자체가 이제 일본이 피해자라는 이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어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이유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뭐 위안부가 어떻고 뭐 그 강제징용이 어떻고 그 자기들이 정치적으로만 활용을 해왔다는 방증이 되는 거죠. 이 사안 하나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지금 정치적으로만 활용을 했다는 거죠. 이유라고 된 게 그 일본에 있는 원폭 피해자들,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을 위로를 하거나 만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정치적으로만 계산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참 부끄러운 저기 현실이죠. 일본이 식민 지배를 했고 뭐 그래 우리가 당했고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엄연히 엄청나게 희생을 당한 이 자국민들에게 단 한 번도 위로를 해주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아니 비공식적으로라도 참 그러면서 뭐 일본 보고 사과해라 뭐 해라 뭐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쳐 씹으리고 왔다는 거죠 지금. 뭐 하여튼 이제까지 70년 80년 동안 잘못됐었던 게 어, 지금 바로잡아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어,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단기간에 뭐 바로잡아질 수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
윤통이 등장을 해가지고 아마 아주 빠른 속도로 바로잡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전혀 그런 걸 못 느끼는 이제 그런 무지렁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좀 더 빠르게 좀 더 뭡니까 그 짧은 시간 내에 뭐 현대사부터 해가지고 이 빨갱이 새끼들에 의해서 왜곡된, 특히 많이 왜곡된 이제 우리 현대사,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한일 관계라든가 뭐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설정하는 문제들 생각보다 빠르게 아마 좀 자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 뭐 어쨌든 요즘 뉴스는 김남국 계기로 거의 도배가 되다시피 하죠. 그 과연 이 김남국이는 어떻게 될까?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만은 특히 지금의 대한민국이 거짓과 선동에 정말 취약하다는 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저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지나치게 감성적이라는 거.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논리적이지 않고 감정에 휩쓸리는 어떤 부분들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부분 얘기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부분도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역사 바로 세우기, 현대사, 해방 이후에 빨갱이들에 의해서 왜곡 조작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이거 고비 사막 내몽골 고원 황사 발언 일요일 수도권 영향 가능성인데 이걸 제가 왜 가져왔냐 하면 이게 아마 한 달쯤 전인가 그 중국에서 뭡니까 그 항의를 했죠. 이제까지는 중국발 황사라고 딱 못을 박아서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달 전쯤인가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왜 그걸 중국발이라고 하냐. 몽고에서도 이제 뭐 발생하고 하는데 그러자마자 바로 이 뭡니까 그 말 잘 듣는 뭐라고 해야 되죠? 모범생인 마냥 중국발 황사 해가지고 중국이란 이름을 뺐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그 중국에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근본에는 이 빨갱이 새끼들이 있는 거죠. 빨갱이 새끼들이. 이 지금 황사뿐만이 아니잖아요. 그 지금 막 계속 문제 뭐 후쿠시마 저 뭡니까 그 오염수 관련해서도 아니 전문가들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삼중수소가 별로 문제 안 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서해 저 뭡니까 떼놈들 입장에서는 동해죠. 어차피 떼놈들 그 원자력 발전소가 어차피 우리 서해 쪽에서 마주보는 딱 정확하게 그 마주보는 방향에 다 건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걔들이 뭡니까 그 바다로 방류하는 그 오염 처리수에도 삼중수소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얘기는 전혀 안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어 제가 왜 계속 그 보수라는 이 패널들 또 이 국민의힘을 욕하냐 하면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종편이든 어디든 나와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일본 후쿠시마 저 오염수보다 오염수에서 나오는 그 삼중수소보다 더 많은 양이 지금 저 떼놈들이 그 북한에서 흘러 들어오고 있다. 왜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냐. 고 알려야죠. 근데 전혀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자기 유튜브 방송에서는 그 얘기를 해. 자기 유튜브 방송에서는. 언론이고 정치권이고 할 거 없이 친중파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국민의힘이라고 뭐 다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이야 이제 윤통이 워낙 강력하게 지금 이 반중 노선을 채택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국민의힘에서 이제 조금씩 뭐 변화가 있습니다만은 아니 윤통 이전에 그 시진핑이라든가 이런 이 떼놈들의 어떤 폐악질에 대해서 제대로 발언하는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라 있었습니까 이제까지? 없었어요. 의원뿐만 아니고 언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조중동이라고 그 저기 시진핑 욕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아니 그 저기 저 뭐 미국 대통령이나 일본 총리는 수시로 물고 싶고 뜯었잖아. 그런데 중국이나 어 시진핑 뭐 그 이전에 뭐 이 중국의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똑바로 하라고 하면 얘기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없을 겁니다. 그만큼 이 떼놈들의 폐가 지금도 그 나라를 골병되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뭐 이것도 다 정리가 될 겁니다. 그 고비 사막 내몽골 황사 발언 이게 전부 그래 떼놈들이잖아요. 떼놈들 그 바퀴벌레 새끼들 개선의 여지가 없는 바퀴벌레 새끼들. 그리고 어, 뚫리는 방탄복 5만 벌을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100억. 그 뭐 국기연은 반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아, 뚫리는 건 지금 분명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 제가 언제입니까? 초창기 때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 군대 급식 얘기 좀 했었죠, 제가. 어, 급식비가 그냥 윤통이 딱 취임하고 한 두어 달 지나서 뭐 사진하고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군대 급식이 바뀌었다 하면서 어, 그때 제가 기사를 인용했는데 그 뭡니까? 그 식대를 11,000원에서 13,000원으로 올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단가가 2,000원이 올랐다고 해 가지고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거의 뭐 쓰리 그 뭐 뭡니까 그 뭐 밥 쪼끔에다가 뭐 국도 그 뭐 예를 들면은 뭐 고기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런 국에다가 뭐 그런 식단에서 뭐 갑자기 무슨 랍스터가 올라오고 막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거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1,000 원이었는데 절반은 리베이트였을 거라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절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000 원 중에서 한 7,000 원 정도가 리베이트였을 거야. 실제로 그 돈은 적용된 단가는 뭐 한 4,000 원 정도였을 거라는 거죠. 이것도 뭐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래 가지고 뒤로 엄청나게 빼먹었겠죠, 요 관련된 새끼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인제 이때까지 떼먹던 게 인제 발각이 되고 그 인제 자금줄이 자꾸 끊어지니까 이 빨갱이 새끼들이 전 분야에 걸쳐서 아니 뭐 며칠 전에는 또 불교계도 뭐 나섰다 하면서 뭐 한글에 기사에 났더라고요. 뭐 역사의 퇴행이다 뭐 퇴보다 뭐 하면서 당연하죠. 자기들한테는 그게 퇴행이고 퇴보지. 왜냐? 정권이 빨갱이 정권이 계속 들어서야 자기들이 뒷돈을 계속 빨대 꽂아 가지고 쪽쪽쪽 빨아먹을 수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자기들 입장에서 봤을 때 듣보잡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 돈줄을 확 다 끊어 놓으니까 그게 당연히 자기들 입장에서 퇴보죠. 천년만년 씨발 세금 쪽쪽 빨아먹어야 되는데. 아무튼 참 이 걱정되는 거는 뭐냐면 이 뭐 감사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이 지금 수사를 하거나 감사를 하는 게 상당히 좀 버겁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뭐 어느 한 곳 어느 하나 할 거 없이 다 쓰고 있으니까 모든 분야가 다 인제 이런 식으로 쓰고 있으니까 이거를 지금 다 수사하고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뭐 좀 이러다가 지금 누구 하나 어디 과로사로 뭐 쓰러지거나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인제 찍혔죠, 가평 휴게소. 아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봤죠. 이렇게 강원도로 도망가는 걸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났냐면 유동규, 유동규가 그 뭡니까 이제 수사가 시작되고 하니까 그 김용이 전화해 가지고 뭐 "태백산으로 도망가라." 막 뭐 그렇게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딱 문득 그 생각이 나더라고. 분명히 이건 또 인제 이재명 쪽에서 이제 시켰겠죠 당연히. "일단 좀 숨어 있어라." 그런데 문제는 인제 제가 너무 인제 앞서 나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혹시나 머지않아서 김남국에게 무슨 소식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인제 그래도 김남국이가 뭐 병신이든 말았든 국회의원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또 설마 아무리 그렇다고 '국회의원직이나 되는데 작업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아니 어차피
이재명이 이 새끼는 지 한 몸 근사할 수만 있으면 무슨 짓은 할 수 있는 놈이니까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차피 이때까지 저 이재명의 삶이 다 그렇게 그래 왔으니까. 그래서 뭐 이 김남국의 지위가 있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이 이재명이 이 새끼가 어떤 새끼인데 하는 생각이 드니까 어, 이 김남국이가 좀 신변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솔직히. 근데 뭐 막말로 뭐 그러나 마나 뭐 우리들 입장에서는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거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소위 저기 처음에 뭐 양이원영이니 뭐 정성원이 뭐 장경태니 이런 놈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개소리를 시전하고 있죠. 아무튼 어, 제 예상이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저 혼자만의 그 망상으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뭐 그런데 뭐 또 모르죠. 워낙 자기 외에는 생각 안 하는 새끼다 보니까 찌째명이 뭐 좀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모든 건 과학에 기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윤통도 처음부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반지성주의, 반지성주의, 과학에 근거하지 않는 왜곡과 선동으로 나라를 망쳐먹는 걸 정확하게 짚은 거 아닙니까? 그게 광우병, 뭐 세월호, 또 사드. 그러니까 이런 거를 들으면서 제가 그러니까 이제 제주에서도 문제 없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과학이에요, 과학. 그런데 이거를 그 성일종이는 그래 뭐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이제 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얘기들을 각 종편이나 저기 패널로 나오면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 얘기를. 그나마 지금 성일종이가 좀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지금 광우병 괴담하고 똑같은 거다. 과학에 근거하지 않고 국민들의 어떤 공포심을 조장해가지고 공포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이 공포 마케팅이 먹히는 게 뭐냐면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뭡니까 코로나 초창기에도 이 솔직히 어찌 보면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냥 그 마스크 같은 거 안 쓰고 그냥 일종의 뭐 방치를 하는 수준으로 만약에 했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이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받거나 하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뭡니까 그거 뭐 치명적인 바이러스
그러니까 정말 진짜 이 감염이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무조건 죽는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제 모든 병이 그렇지 않습니까? 면역력을 기르려면 그 병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 뭡니까 그 예방접종이라는 걸 하잖아요. 힘이 없는 뭡니까 그 뭐 바이러스나 이런 거를 몸에다 주입시켜 가지고 거의 죽어가는 그 항체를 만들어내는 그게 이제 예방접종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 처음에 막 코로나 발생했을 때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던 만큼 그렇게 안 했어도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못 들어오게 막고 그런 정도만 그런 부분만 제대로 처리를 했어도 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 되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빨갱이 새끼들이 공포를 조장해 가지고 국민들을 갖다가 뭐 마스크도 써야 되고 막 이 백신도 맞아야 되고 막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게 일종의 공포 마케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권력을 쥐는 놈 입장에서 보면 공포 마케팅만큼 정말 확실한 게 없거든요. 왜냐? 특히나 이런 이제 그 감염병 같은 경우는 이걸 예를 들어서 실제보다 좀 과장되게 만약에 이제 이미지를 심어주면 총칼 없이 계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아니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했잖아요. 2020년, 21년, 22년 지난 정권 내내 뭐 6시 뭐 뭡니까 그 뭐 9시 이후로는 뭐 모이지 마라. 아니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아니 9시 이전에 모이는 거하고 9시 이후에 모이는 거하고 뭐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말도 안 되는 그 조치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의문을 품거나 반발을 하는 여론이 나오질 않았죠. 그러는 와중에 저 같은 자영업자는 수없이 죽어나갔고 그래 저기 그 5.18이 뭐 민주화 운동이고 뭐 하다면 그 광주가 전라도가 그렇게 민주화를 열망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면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죠? 그게 그 저기 뭡니까 그 43년 전에 그 계엄령보다 계엄령이 보다 그 저 뭡니까 더 패를 낳은 게 지난 3년이에요. 지난 3년. 과장되게 공포를 조장한 것도 문제였지만 그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뭐 철저하게 몇 명 이상 모이지 마라. 몇 시 이후로는 뭐 다니지 마라. 아니 그럴 거면 아예 못 다니게 해야 되잖아요. 아니 9시 예를 들어서 그래 9시 이전에 모이면은 감염이 안 되고 9시 이후에 모이면은 감염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조치들이 나오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반발을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장사 안 돼가지고 그렇게 나잡아지면서도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패널로 나와가지고 아니 그리고 그래 이것과 관련해서 그래 저 중국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뭡니까 처리수 거기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안 하냐고. 그러면은
계속 그러니까 뭡니까 언론에서 안 다루려고 해도 계속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인제 어쨌든 듣게 된다고요, 그거를. 계속 떠들면 관심이 없던 사람도 뭐 중국에서도 뭐 삼중 수소가 온다고? 아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그게 저기 우리 서해안하고 바로 마주 보는 곳에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어마무시하게 지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러면 저 삼중 수소는 관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계속 떠들어야 된다고. 근데 안 해. 뭐가 무서워서 그러는지. 그 아예 안 하는 이런 십선비들이거나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빨갱이 간첩질하는 놈들 아니면 극단적인 어떤 듣기 싫은 극단적 주장하는 부류들 이 세 부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부류가 아예 없어요. 뭐 좌고 우고 할 거 없이. 근데 저 빨갱이 새끼들 거는 왜 먹히냐? 아 씨발 그 죄다 뭐 빨갱이 새끼들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지. 그러면 반대쪽에서는 이 상식에 근거해서 논리에 근거해서 하나하나 쟤들의 뭡니까 개소리를 반박을 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그래 성일종이가 뭐 저 뭡니까 라디오에 나왔으면 한 번씩 이런 얘기를 해봐야 이건 뭐 이거 한 번으로 끝이 나버리니까 참 깝깝한 현실이죠. 깝깝한 현실. 지금 광우병 괴담 대표적으로 그 천안함 괴담, 세월호 괴담, 사드 괴담 이거 지적을 하면서 그래 어떻게 됐냐고. 결국에는 이거 전부 다 지금 나열한 게 저 빨갱이 새끼들이 선동해 가지고 여론을 왜곡시켰던 대표적인 사례다. 이 잘못된 과학에 기반하지 않은 이런 선동에 의해서 나라가 얼마나 내용을 겪었냐고. 그래서 지금 또 이러고 있다고. 아니 도대체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 천안함 괴담에 대해서 저 빨갱이 새끼들 사과를 왜 안 하냐고. 저것들의 여론 왜곡 조작 선동 때문에 낭비한 국력이 얼마냐고. 그렇게 계속 두드려야 되는데 절대 안 두드리지. 한심한 새끼들. 이것도 마찬가지죠. 김태우가 그래 이제 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는데 여기서 지금 이게 아마 조선일보에서 나왔을 건데 지금 뭐 백원우 왜 보시면은 조국 백원우는 이제 1심 끝났잖아요. 보시다시피 두 달 전에 석 달 전에 조국 백원우 1심 판결. 그런데 김태우는 3심이 다 끝나버렸어. 아니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좀 하면 장단을 맞춰가지고 아니 이 빨갱이 물이 절반쯤 든 조중동도 어쨌든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좀 호응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와 진짜 씨발 뭐 이런 밥버릇이 이런 비겁한 새끼들 이런 무능한 새끼들 진짜 살다 내 진짜 처음 봐요 진짜. 그나마
그 서정국이가 정미경이가 좀 이제 이런 쪽에 관련해서 이제 좀 강력하게 좀 발언을 합니다. 그 이게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그러면 끊임없이 패널로 나와 가지고 떠들어야 될 거야. 떠들어야. 그래야 국민들이 사법부가 뭐 그래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정치사법부다. 정치법원이다. 정치판사다. 이게 정치판사가 아니면 뭐냐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법원이 아니면 뭐냐고. 계속 떠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참. 정말 진짜 진짜 이런 쓰레기 같은 이 쓰레기들이 뭐 보수고 우파라고 뭐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고 참 아유 이 참 그래 밥벌어 먹고 사는 거 보면 진짜 아유 이 그걸 또 지지하는 것들이나 아이고 수준하고는 이씨.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뭐 억울한 박 대통령님 뭐 가장 그 뭐 서민을 사랑한 아니 미친 새끼들 아니야. 미친 쓰레기 새끼들 아니야. 그래 그렇게 씨발 그래 그 국민들을 뭐 사랑하고 뭐 나라를 사랑했는데 씨발 그래 결국에 결말이 그래 탄핵이었냐? 아유 씨발 말도 되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잡아줬어 이씨. 그럼 이런 얘기하면 또 처음 듣는 놈은 와 가지고 에이씨 그건 이제 빨갱이들이 조작했기 때문에 그 조작한 거 맞아 병신아. 이런 허접한 빨갱이 새끼들 조작지에 씨발 나타바치는 그게 지도자냐고 이 씨발 아이고 이 진짜 참 아유 진짜 에휴 씨 쓰레기 같은 것들. 그리고 그 박민식 보훈부 장관 후보자 어 처음에 인제 보훈처장으로 임명된 그부터 계속 인제 이승만 뭐 얘기를 계속 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인제 윤통의 역사 바로 세우기의 그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노선은 정확하게 정해졌습니다. 이승만과 박정희를 이제 건국 대통령 이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도입한 이승만과 지금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데 그 초석을 놓은 박정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작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5.18을 바로 잡아야 되죠. 5.18을.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념사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5.18 5월 정신이 바로 헌법 정신이다. 그 얘기는 아니 그 얘기를 가지고 뭐 댓글들 보면 막 정말 분명히 그 댓글 쓰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소위 보수 우파라고 하는 거 보면 50대 60대 그럴 텐데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윤통의 그냥 상대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좀 이상하다거나 예를 들어서 좀 함축적인 의미가 있을 거라든가 그 정도는 판단이 안 될까요, 여러분?
특정 진영의 전유물도 아니고 5월 정신은 그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는 게 5월 정신이다. 그럼 뭡니까? 그 빨갱이들 다 죽이는 게 그 5월 정신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뭐 그 전라도가 뭐 빨갱이들 다 죽일 수 있습니까? 못 죽이잖아. 죽어난 사나씨가 붙들고 있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뭡니까? 그냥 5.18은 가짜라는 얘기잖아. 니들이 말하는 5.18 정신은 가짜야, 이 새끼들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씨발, 뭐, 5.18이 뭐, 5.18 정신이 헌법 정신이다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욕을 하고 있대. 와, 나 진짜 기가 차서 정말. 그리고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런 것도 계속 들어야 세뇌가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제가 그래, 그, 이틀 전인가? 그, 정확하게 무슨 기사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아, 그거였다. 어젠가 그젠가 그 조선일보에선가 그 나온 기사 중에 뭐가 있었냐면 어 박정희 때 간첩하고 스웨덴에선가 그 북한 공작원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어 이제 저 뭡니까 그 군부대에 있는 저 총기를 갖다가 탈취를 해가지고 서울대 학생들에게 나눠주라는 그런 지령을 받았 그 그런 뭡니까 그 제안을 받았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제 책을 썼어. 그때 그 상황을. 그 사람이 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자기가 겪었던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 댓글에 뭐가 있냐면은 이걸 보면 5.18 때도 그 북한이 연계돼 있는 게 확실하다. 그 이제 또 거기에 대한 그 댓글에 대한 답글이 달리잖아요. 그 뭐 밑에 보면 그러니까 수백 명의 간첩이 왔을 거다. 온 게 맞다. 막 이 또 달리니까 그나마 그 뭐 제 방송을 보는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뭐 그래봐야 기껏 한 40명, 50명, 60명 정도가 뭐 듣고 하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한 명이 그나마 좀 정상적이더라고요. 북한이 연관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니들 말처럼 씨발 수백 명이 어떻게 오냐고 그냥 제가 한 말을 그대로 해요. 수백 명이 왔다는 걸 그게 말이 되냐고 좀 논리적으로 좀 의혹을 제기하라고 그 제가 하는 얘기를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나마 좀 정상적인 사람이 그나마 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 자기가 예를 들어서 북파공작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에 나오는 순간부터 뭐 무기고를 튼다든지 그런 짓은 그런 생각은 절대 못 합니다. 그러면 뭐 파출소에 무기고를 트는 거는 그 임무를 부여받은 직접 내려온 간첩이 맞을 거라고 그 사람 확신해요. 그럼 그 인원이 몇 명이냐? 그럼 뭐 그게 기껏 해봐야 한 두세 명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거. 내부에 씨발 빨갱이들이 지천에 깔려 있는데 그놈들한테 정보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 나가야 이게 좀 사람들한테 이 좀 뭡니까 그랬을 수는 있겠구나. 좀 생각을 조금씩 바꿀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텐데 밑도 끝도 없이 씨발 간첩 600명 이 배 타고 중국에서 넘어왔다고 하니까 아니 이때까지 40년이 넘게 지나면서 그때 그 광주에서 그래 죽은 사람이 180명? 170, 180명? 하여튼 20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종자까지 다 했어. 200한 5, 60명밖에 안 돼요. 만약에 진짜 저 새끼들이 말하는 것처럼 학살이다.
아니 만약에 진짜 예를 들어서 전두환이가 진짜 저것들 아예 조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그 당시 광주 인구가 뭐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한 2-30만 정도 그래도 그 제일 컸는데 최소한 한 3-40만 정도는 되지 않았겠어요? 40년 전이라도. 왜냐면 그때 마산 인구가 최고일 때가 55만까지 갔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80년대 중후반 제가 그러니까 막 고등학교 다니고 막 이럴 때요. 그냥 90년대 초반 정도까지 그 최대로 갔을 때가 마산 인구가 한 55만 정도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광주가 그래도 전라도에서는 제일 큰 동네잖아요. 그러면 80년 그때에 당시에 아무리 뭐 없었어도 한 30만 정도는 2-30만 정도는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진짜 학살이다, 살인마다 할 거였으면은 최소한 진짜 최소한 수천 명은 죽었어야지. 수천 명은. 그 다친 사람까지 합쳐서 수만 명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전두환 입장에서 솔직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니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그 광주의 상황에 대해서는 그 전두환도 속으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 씨발 이럴 거였으면 진짜 제대로 한번 막 특수부대 투입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돌리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 됐나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을 거 아니야. 자기는 씨발 그게 관여돼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살인마 취급 당하고 끝까지.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전두환이가 그렇게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명예회복도 못하고 가게 되고 거의 고착화 되게 된 이유를 제공한 게 소위 그런 너희들이 그런 짓을 했기 때문이야. 좀 더 상식적이고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논리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밝혀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접근을 해 나갔으면 내 생각에 전두환이가 그렇게 저기 살인마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끝까지 뒤집어 쓰고 죽진 않았을 거야. 근데 밑도 끝으로 씨발 간첩 600명 얘기를 하니까 나도 듣기 싫은데 씨발 그게 누구한테 먹히겠냐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간첩 600명이 어떻게 오냐고. 근데 이거 절대 깨지지 않는 이 철옹성이에요. 철옹성. 그것도 숫자 딱 600명. 이거 딱 그냥 이 뭐라고 합니까? 600명의 간첩이 왔다는 거는 그냥 걔들이 한테는 진실이야 진실. 단 한 명의 오차도 허용 안 해. 599명도 허용 안 해. 601명도 허용 안 해. 딱 600명. 어휴 씨발 한심한 새끼들. 그딴 식으로 대응을 하니까 그 역사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지.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여튼 지금 바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 빨갱이 새끼들이 이념 편향적이래요. 나 진짜 기가 차서. 아 참. 아 빨갱이 새끼들. 그 젤렌스키하고 오후에 회담을 한다네요. 어, 제가 보기에 조만간에 무기가 직접적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하여튼 그건 또 지켜보기로 하고. 아 아무튼 제가 그래 아침에도 이제 뭡니까 그래 윤통하고 그 기시다가 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참배하고 이제 회의장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그 연합뉴스 이제 제가 틀어놨는데 회의장에서 이제 뭡니까 그 악수하고 이 참모진들하고 이제 악수를 하는데 역시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이 부분들을 놓치면 안 돼요. 뭐냐면 윤통이 진짜 얼마나 진짜 이 진짜
제대로 된 지도자냐고 하면 딱 기시다하고 악수하고 난 바로 다음 장면에서 딱 또 나왔거든요. 뭐냐면 기시다하고 인제 그 카메라 앞에서 이제 악수하고 바로 끝나자마자 반대 방향으로 윤통이 바로, 그러니까 기시다는 약간 머뭇머뭇하고 있는 상황에 윤통이 바로 일본 강요들 서 있는 자리로 바로 옮기면서 악수를 해요, 악수를. 이런 세세한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언론이고 지자리고 이런 거 전혀 안 쓰잖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기시다는 쭈뼛쭈뼛 좀 하는 상황에 바로 기시다하고 악수하고 돌아서 일본 강요들이 서 있는 데로 가가지고 하나하나 악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시다는 처음에 약간 멀뚱하게 쳐다보고 있다가 윤통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이제 우리 쪽으로 가서 악수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참 진짜 이게 진정한 이 지도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제 그래 채널A 뉴스 7시에 하는 거 거기에 여랑야랑에 보니까 그 얘기 나오더만요. K-팝스타 해가지고 윤통이 그래 국빈 방문했을 때 아메리칸 파이 노래 부른 그 장면 나오면서 그냥 그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게 바로 외교고 정치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1년 GDP를 다 쏟아부어도 어려운 일을 윤통이 노래 한 곡으로 만들어냈다고 했잖아요. 어제 그 얘기 하더만 그래. 그러니까 이번에 캐나다 총리, 인도 총리, 또 호주 총리 전부 윤통 만나가지고 제일 먼저 꺼낸 얘기가 그거라지 않습니까? 노래 잘 부르더라고. 이 사람이 만났을 때 첫 대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멀뚱멀뚱 이렇게 하면 대화가 잘 안 풀어지잖아요. 근데 어느 누군가가 만약에 아주 친근하게 예를 들면 이제 서로 공통의 관심이 있는 주제를 꺼내가지고 가볍게 얘기를 웃으면서 시작하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얘기가 계속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윤통이 거기서 아메리칸 파이 노래 한 곡 불려가지고 전 세계 외신이 다 이제 와 대단하다 딱 하니까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만나면 바로 처음에 꺼내는 얘기가 노래 잘 들었다고. 어우 엄지척. 이게 바로 외교고 정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치 촛불하고 그러니까 여론조사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잘한다도 1위가 외교고 외교 안 보고 못한다도 1위가 외교 안 보잖아요. 이게 왜 차이 나느냐? 아니 그러니까 누가 그래 댓글에다 그리 적어놨더라고요. 야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문재인 때처럼 국빈으로 가가지고 10끼 중에 8끼를 혼자서 밥 처먹고 자국 기자가 경호원한테 두들겨 맞고 하는 게 그게 외교를 잘하는 건가? 이런 댓글을 적어놨더라고요. 그 말이 맞잖아요. 아니 아무리 진짜 이 찌빠돌이 새끼들아, 이 아메바 새끼들아, 좀 물어보자. 도대체 그래 외교를 못하는데 그러면 니들이 빨았던 문재인이는 외교를 엄청 잘했다고 했잖아. 외교의 천재라며. 그럼 그래 자국 기자가 외국 경호원한테 두들겨 맞고 개취급 당하고 밥도 못 얻어 처먹고 혼자서 씨발 그냥 경호원 데리고 일반 식당에 가가지고 밥 처먹고 하는 게 그래 박수현이 말 맞다나 씨발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야 니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 또 안 쪽팔리냐? 이 쓰레기 새끼들아. 그런 방금 말씀드린 오늘 아침에 그런 회담장에서의 그런 모습들이 일본에도 다 방송되잖아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도
야 진짜 이 대한민국 대통령 진짜 멋진 사람이네. 거침없이 자연스럽게 일본 강요들하고도 웃으면서 악수하고 거침없이 그 오히려 기시다가 약간 쭈뼛쭈뼛 뭐뭐뭐뭐 몇 초간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뭡니까 그거 물론 다 그러진 않겠지만 않겠죠. 그런 것들 모습들이 계속 이제 쌓이면 엄청나게 이제 이 일본 사람들 사이에 그 우리 윤통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엄청나게 좋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치교 외교입니다. 뭐 정치구단 뭐 박지원이 그게 무슨 그 쓰레기지 그걸 아유 참 씨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한민족 5천 년 역사에서 가장 완벽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이 현대사에서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고 대한민국 역사상 대한민국이 아니고 이 한민족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금 지도자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몽둥아리 하나로 주둥이 하나로 씨발 그전 세계를 지금 사로잡고 있잖아요. 돈 안 들잖아, 씨발. 돈 뭐 들어? 뭐 미국 국빈만큼 씨발 뭐 미국에서 다 비용 부담했고. 그러니까 돈 한 푼 안 들이고 씨발 몽둥아리 하나 움직이 가지고 노래 한 곡으로 씨발 전 세계를 훌렸잖아. 이게 근데 제일 대접 못 받는 내가 그러니까 자국 대통령을 아니 외국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전부 와 대단하다고 축켜 세우는데 아니 저기 국내에서 바보 취급을 받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이 나라가 왜곡과 조작, 선동에 취약한 나라라는 얘기예요. 제가 제목에서도 썼듯이 거기에 다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근본 바탕에는 뭐가 있다? 특히 김대중 이후로 민노총, 뭐 여가부, 패미들, 빨갱이들이 날뛰기 시작하면서 전 사회 분야에 침투해가지고 뿌리부터 빨갱이 교육화 시킨 게 그 근본 원인이에요. 그런데 윤통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편안한 휴일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